네, 그럼 두 번째 시간으로 아두이노 디지털 입출력과 시리얼 포트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참고 자료로서 이런 참고 자료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리소시즈의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랭귀지 레퍼런스라고 해서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펑션, 그다음 변수, 그다음에 그 프로그래밍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자세한 이제 그 자료를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ID를 설치하셨기 때문에 파일에 예제를 누르시면은 또 내장된 예제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아두이노를 처음 구매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해보시는 게 이제 LED 껐다 켰다 하는 것부터 제일 먼저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예제에 베이직스의 블링크란 예제를 누르시면은 이제 그 내장된 LED를 깜빡깜빡하게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행해서 실행해 보시고, 블링크를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실행시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디지털 입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보드, 이게 우노 보드죠. 우노 보드를 보시면은 디지털이라고 표시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디지털에서 번호가 0번부터 13번까지 번호가 딱 매겨져 있고요.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물결 표시가 있는데, 이제 디지털의 0번부터 13번은 이제 디지털 입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번호가 되겠고요. 물결 표시는 PWM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핀이다.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그 디지털 입출력 핀의 0번과 1번은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UART TX-RX로 이제 같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RX 사용하실 때는 요 0번, 1번은 피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두이노 디지털 입출력 프로그래밍을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핀 모드가 있고, 디지털 라이트가 있고, 디지털 리드가 있습니다. 이 핀 모드는 이제 넘겨주는 인자가 두 가지인데요. 핀 번호, 첫 번째 인자가 핀 번호고요. 두 번째 인자는 이제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인풋이냐, 아웃풋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 번호는 여기 디지털 핀에 여기 번호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핀에 연결된 그 핀의 번호를 첫 번째 그냥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되고, 그쪽으로 이제 출력이냐, 입력이냐를 인풋이냐, 아웃풋으로 이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 해서 똑같이 핀 번호를 넣어 주시고, 여기를 이제 하이로 적으시면은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5V로 동작하는 보드라 5V가 해당 핀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핀에 로우를 출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0V 그라운드 레벨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드가 있습니다. 디지털 리드는 여기 핀 번호만 넣으면 여기 핀 모드에서 입력으로 설정한 후에 디지털 리드를 하시면 이제 그 해당 핀의 상태가 0이냐 1이냐 디지털이니까 0, 1 두 가지밖에 없죠. 그 0, 1에 대한 결과를 이제 인티저형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실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간단한 예제죠. 이게 예제 그 아두이노 기본 예제에 있는 블링크 예제와 차이점은 이제 블링크는 요게 딜레이에 10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빨리 깜빡이기 위해서 50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셋업에 이제 핀 모드를 이용해서 해당 이제 내가 원하는 핀 하나를 이제 출력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LED 빌트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두이노 보드에는 LED가 한 개씩 있는데요. 그 LED에 그 이제 내장된 LED 번호를 그냥 빌트인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LED 빌트인이라고 하면은 그 아두이노 보드에 내장된 LED가 하나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래서 LED 빌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이제 루프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루프 함수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빌트인을 하이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 함수는 넘겨주는 인자가 뭐라고 했죠? 이게 500ms. 여기 있는 내부가 숫자가 미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500ms 딜레이 후에 다시 디지털 라이트로 빌트인 LED를 로우. 그래서 켰다가 5V를 넣어서 LED를 켰다가 껐다가 반복하게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LED를
이제 동작시키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여기 13번 옆에 있는 이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8번에다가 이제 그 LED를 연결한 후에 한번 똑같이 한번 깜빡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전과 소스 코드는 똑같고 번호만 8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핀 8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바깥쪽에 LED가 이제 브레드보드 위에 이 회로가 구성이 된 게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이전 회로에 보시면은 LED는 연결할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위쪽에 여기가 LED고 이게 저항인데 이 저항의 역할은 LED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LED 저항값이 작으면은 LED 빛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저항값이 커지면 LED가 어두워지죠. 그리고 저항값이 너무 작으면은 LED가 견딜 수 없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LED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저항값을 이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한번 업로드를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깜빡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 핀은 어떤 핀으로 하시든 다 똑같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8번 핀 회로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입력은 이제 푸시 버튼, 제일 간단하죠. 딱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구성한 회로는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딱 켜지고 푸시 버튼을 떼면은 LED가 딱 꺼지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푸시 버튼이 하나 있고요. 푸시 버튼과 여기 이제 푸시 버튼 한쪽하고 10kΩ 저항과 연결을 한 후에 여기 이제 10kΩ 저항 반대쪽을 5V랑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 10kΩ 저항을 풀업 저항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회로가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5V로 전압을 딱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이 저항이 없으면은 버튼이 안 눌렀을 때 여기 전압이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읽힐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압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풀업 저항을 여기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0kΩ 풀업 저항이 있고요. 5V로 이렇게 전압을 끌어줍니다. 연결 안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면은 회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그라운드로 붙어버리고 여기는 10k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5V지만 여기는 그라운드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은 그라운드가 읽힙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그라운드가 읽히고 0V가 읽히고 떼면은 5V가 읽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핀 모드 7번은 이제 디지털 핀 7번 핀을 인풋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8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에 보시면은 한번 루프 함수가 시작될 때 디지털 리드에서 인풋으로 설정한 7번 핀의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0 또는 1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이 그 다음에 이제 읽어온 값이 로우면은 로우는 이제 0이죠, 이게. 0이면은 디지털 라이트 8번 핀을 하이로 해서 LED를 켜고 그 다음에 로우가 아니고 하이면은 이제 디지털 라이트 8번 핀에 로우 신호를 입력해서 LED를 끄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고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인풋이라고 또 보드에 있죠. 그 아날로그 인풋도 아날로그 인풋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회로들을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포트 C의 0번부터 5번까지가 아날로그 0번부터 5번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도 디지털 입출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두이노 내부에서는 여기 이제 ADC 0번부터 그러니까 PC 7번, PC 0번이죠. 이게 디지털 핀 번호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번부터 14, 15, 16, 17, 18, 19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직접 포트 C의 레지스터를 직접 건드려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AVR MCU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레지스터를 접근해 가지고 아까 전에 LED 깜빡이던 그 보드 그 기능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날로그 인풋 쪽이죠. 아날로그 인풋에 보시면 이제 ADC 0번이 PC0 이렇게 해서 PC0, 1, 2, 3, 4, 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트를 제어하는 이제 PC란 얘기는 포트 C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AVR MCU에서 포트를 제어할 수 있는 레지스터는 DDR 레지스터, 그 다음에 포트 레지스터, 핀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DDR 레지스터에 요 C가 있죠. DDR-C라고 하면은 포트 C를 제어하는 레지스터란 얘기입니다. 근데 DDR의 의미는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입력이냐 출력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DR-C, 포트 C 포트에 2번 핀을 1로 한다. 그래서 포트 C에 해당 비트를 1로 하시면은 그 비트가 아웃풋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셋업에 보시면 DDR-C에 2번 비트를 1로 하는 코드가 들어가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러면은 2번 비트만 아웃풋이고 나머지 7개 그 포트 C의 나머지 7개는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우리는 지금 2번만 그러니까 ADC 입력은 2번이죠. 그 다음 포트 C도 2번이고 여기 PC 2번만 아웃풋으로 하고 나머지는 입력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쪽에 보시면은 이제 입력으로 설정한 핀에 대해서 그 입력 값을 읽으려면은 핀 레지스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핀 C면은 포트 C의 입력 데이터를 읽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 C를 읽어가지고 3번 비트만 1로 해서 엔드 연산을 한 다음에 3번 비트 외에 나머지는 다 지우고 3번 비트가 1인지 0인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핀 스테이터스에다가 여기 입력을 이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면 그 값이 3번 비트가 0이라 그러면 값이 0일 거고 3번 비트가 만약에 1이라 그러면은 그 값이 이제 0보다는 큰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0이면은 눌렸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 회로에서 0이면은 눌렸다는 얘기니까 포트 C의 2번 비트를 1로 출력을 해서 포트 C의 2번 비트를 1로 출력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LED가 딱 켜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포트 C의 2번 비트만 클리어해서 포트 C의 2번 비트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ED가 꺼지게 되는 거겠죠. 이 코드가 실행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전하고 똑같은데 이제 아날로그 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인 2번이 LED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날로그 인 3번이 여기 버튼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과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고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날로그 아니고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짠 것이랑 그 다음에 직접 레지스터를 접근해서 코드를 짠 것이랑 이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프로그램 메모리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 아두이노에서 기본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짰더니 892바이트가 사용이 됐고요. 레지스터를 직접 접근하니까 458바이트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이제 AVR 그 내장 메모리는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죠. 사실은 아두이노 자체가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C++는 사실 엔베디드 쪽에서는 특히 이런 AVR 8비트 MCU를 제어하는 쪽에서는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C로 짠 것도 지금 넣으면은 코드가 막 이렇게 좀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셈블러로 짜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AVR로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많은데 굳이 C++로 잘 안 짜죠. 그렇지만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다 C++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가장 사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드 사이즈를 더 줄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제 MCU를 조금 더 공부하신 후에 레지스터를 직접 접근해서 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시리얼 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컴퓨터에서 보시면 컴포트라고 하죠. 컴1, 컴2, 컴3 이렇게 잡히는데 그 TX, RX 두 가지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동기 신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시면은 뭐 9600, 뭐 115,200 이렇게 그냥 속도를 정해주고 데이터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9600 뭐 이렇게 속도를 정하는데 그 속도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TX 할 때 시그널이 이렇게 정기적인 시그널이 이렇게 나가죠. 나가는데 요 한 개, 한 비트에 해당하는 여기 시간이 만약에 속도를 9600으로 하셨다면은 9600분의 1초란 얘기입니다. 여기 한 비트에 해당하는 시간이, 정기적인 시간이. 그래서 요 비트의 정해진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이 데이터 정기적인 시그널이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는 처음에 아이들 상태에서는 이제 TX 할 때 하이로 있다가 만약에 뭐 한 바이트를 전송한다고 딱 전송을 시작하게 되면은 스타트 비트가 한 바이트가 딱 한 비트가 이렇게 하이로 됐다가 로우로 딱 떨어지면서 이제 스타트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비트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바이트에 대한 8바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순서대로 쫙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가 있으면은 페리티 비트가 나가고 페리티 비트가 없으면 이게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는 로우에서 하이로 이렇게 딱 시그널이 갑니다. 한번 딱 하고 여기까지가 스탑 비트까지 와야지 하나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8비트 데이터를 한번 보낸다 했을 때는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 포함해서 총 10비트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죠. 2비트가 무조건 포함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프레임은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보내는 쪽은 TX가 될 거고 이쪽에서 받는 쪽은 RX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를 보시면은 여기 TX라고 돼 있죠. 여기 TX, RX라고 돼 있습니다. 이 TX는 이제 이쪽에서 쭉 나가는 거고요. 이 RX는 반대쪽에서 보내는 거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MCU와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핀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PC로 가는 그 AVR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PC로 가는 AVR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 다운로드도 이 시리얼 포트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른 외장 어떤 시리얼 포트를 이용하는 다른 외장 그 디바이스하고 통신하는 것도 만약에 시리얼 포트를 한다면은 다운로드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드웨어 시리얼을 사용하신다면 다운로드 할 때는 외장 연결된 거를 뽑아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시리얼 포트를 또 제공합니다. 디지털 핀 2개를 해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프트웨어 시리얼 포트라는 것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리얼이라고 아두이노에 있는데요. 시리얼은 하드웨어 시리얼 클래스의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그 객체에 내장된 메소드들 이제 원래는 그 클래스에 종속된 그 펑션을 메소드라고 하죠. 근데 아두이노에서는 그냥 통틀어서 그냥 펑션이라고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냥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begin, write, print, println, available, read 한 이 정도 6가지 정도면 6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셋업에서 이제 시리얼 포트를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되죠. 동작시키는 게 시리얼의 이제 begin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begin 함수에 이제 전달하는 숫자는 통신 속도가 되겠습니다. 통신 속도. 그래서 저는 9600 속도로 이제 9600 bps 속도로 시리얼 포트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TX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자 A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배열에는 이제 문자 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리얼 라이트라고 하면은 시리얼 라이트라고 하고 지금 변수를 넘겼죠. 그러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그냥 시리얼 포트로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데이터를 내가 그냥 직접 적어도 됩니다. 직접 적어도 되니까 0x42라고 적으면은 0x42가 전송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IDE에 툴에 시리얼 모니터라고 누르면은 PC 쪽에서
아두이노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터미널이 하나 열리게 되죠. 이렇게 열려서 여기 9600 보레이트 똑같이 속도를 맞춰주시고 9600을 맞춰주시고 딱 열어두시면은 첫 번째 TX 데이터를 라이트 했기 때문에 요 A가 찍히게 되고요. 두 번째 0x42를 라이트 했습니다. 0x42는 ASCII 코드로 B입니다. 대문자 B. 대문자 B이기 때문에 대문자 B가 찍혔습니다. 여기 대문자 B가 찍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트 해서 스트링 1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이 전체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여기 출력이 됐죠. 원래 여기서부터 출력이 되는데 여기 이제 역/R이 캐리지 리턴이고요. 역/N이 뉴 라인이죠. 그래서 캐리지 리턴은 커서를 제일 앞으로 옮기는 거고 뉴 라인은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지 리턴으로 커서를 앞으로 옮긴 다음에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B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도 그 다음 열에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줄바꿈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넘어가게 여기서 딱 멈춰 있죠. 거기서 두 번째 이제 시리얼 라이트 스트링 두 번째에서 두 번째 버퍼에 이제 전송하고 싶은 개수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는 스트링 1을 넘길 때는 그냥 여기 스트링 1이라는 배열을 그냥 넘겨버리니까 전체 문자열이 출력이 됐는데 두 번째 스트링 2 배열을 넘기고 10개만 전송해라 라고 숫자도 넘길 수가 있죠. 넘기면은 그래서 아두이노 시리얼 포트라는 이 문자열 중에 딱 10개 SE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ln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와 프린트 ln의 가장 큰 차이는 프린트 ln은 끝에 줄바꿈 문자를 자동으로 넣어주고요. 프린트는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ln만 여기 넘기는 인자 없이 프린트 ln만 이렇게 실행을 하면 줄바꿈 문자만 출력이 딱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SE 다음에 줄바꿈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TX 데이터를 또 프린트를 합니다. 근데 프린트는 여기 넣는 변수나 어떤 숫자의 ASCII 값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X 데이터는 지금 문자 A가 들어가 있죠. 문자 A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를 10진수로 좀 출력해달라 하면 10진수 65가 출력이 됩니다. 65가 65라는 10진수가 출력이 되죠. 실제로는 한 바이트인데 TX 데이터는 여기 대문자 A에 해당하는 0x41이라는 한 바이트의 데이터지만 여기 프린트로 데시말로 하면은 6이라는 그 문자 한 개랑 ASCII 문자 한 개랑 5라는 ASCII 문자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5라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줄바꿈 해서 65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TX 데이터를 이번에는 헥사 값으로 16진수 값으로 출력해달라고 프린트 ln 함수를 이용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65는 10진수였고요. 두 번째는 0x41 해당하는 여기 16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X 데이터를 2진수로 출력해달라. 바이너리란 뜻이죠. 하면 여기 그 65에 해당하는 2진수 1000001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 1 해서 여기까지만 출력하고 얘가 딱 멈추는 거죠. 이제 아마 시리얼 클래스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얼로 이제 데이터를 또 받아야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PC로 전송하는 것만 했다면 이제는 받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9600 속도로 시리얼 포트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에서 이제 받을 데이터를 저장할 RX 데이터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 이제 if 문 안에서 시리얼에 availab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available이라는 함수의 역할은 수신된 데이터가 몇 바이트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리턴되는 값이 데이터가 수신된 데이터가 있는 개수를 알려주죠. 그럼 0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 한 바이트는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신된 게. 그러면 수신된 데이터를 시리얼 리드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리얼 라이트를 이용해서 그대로 다시 전송해버리죠. 받자마자 전송해버리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터미널에서 여기 문자를 하나 넣고 전송을 딱 누르면은 얘가 딱 받아서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게 딱딱딱딱 하나씩 찍히게 되죠.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두이노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이제 아날로그 리드가 있고 아날로그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레퍼런스, 이거는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아날로그 레퍼런스는. 아날로그 리드는 그 아두이노 내부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AD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 아날로그 인 핀으로 들어오는 전압값을 이렇게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오는 거고, 그 범위가 리턴되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023까지입니다. 10비트 AD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0부터 1023까지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 이 함수가 가장 헷갈리는 건데요. 아날로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아날로그 출력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아날로그 출력이 안 되고 디지털 PWM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뒤에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되는 값은 여기 몇 번째 이제 원하는 아날로그 아날로그 출력을 하고 싶은 디지털 핀을 넣으시고 값을 0부터 255의 값을 넣으시면은 어떤 PWM 파형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레퍼런스라는 거는 지금 이 보드는 5V를 사용하는 보드인데 기준 전압이 5V입니다. 그래서 5V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볼트가 그 아날로그 입력 핀에 오는지를 아날로그 리드 값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 MCU 내부에 1.1V가 또 있어요. 1.1V가 있고, 그 ATmega2560 같은 경우에는 2.54V인가 그것도 있고, 뭐 1.1V도 있고, MCU마다 내장 레퍼런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하는 건데, 그건 이제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날로그 레퍼런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두이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만 사용하시죠. 아날로그 레퍼런스는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회로는 지금 가변저항을 하나 이용해 가지고 값을 한번 읽어서 시리얼 포트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기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는 9600으로 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합니다. 그냥 아날로그 리드 A0 아날로그 그 입력 핀 번호가 있었죠. A0라고 적어주시면 A0의 현재 값이 딱 읽혀옵니다. 읽혀오고 그 값을 프린트 ln을 이용해서 시리얼 프린트 ln을 이용해서 10진수로 출력하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 회로가 구성, 이게 가변저항인데 제가 드라이버에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값이 이렇게 쭉 아날로그 값이 이제 쭉 올라가죠. 1023까지 가면 이제 끝까지 간 거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아날로그 값이 쭉 읽혀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출력인데요. 출력은 뭐 여기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코드의 역할은 지금 이 PWM을 이용해서 LED 밝기를 조절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점점점 밝게, 점점점 어둡게 해서 이게 밝게 할 때는 위쪽, 어둡게 할 때는 아래쪽,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핵심 코드는 아날로그 라이트입니다. 여기 아날로그 라이트에 디지털 핀 10번 핀을 이용해서 브라이트니스 값을 딱 넣어주면은 0부터 255의 값을 넣어주면은 그 어떤 그 PWM 파형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어떤 파형이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작되는 모습을 보시면 이게 좀 점점 밝아지는데 잘 인지가 안 되시죠?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또 점점 밝아지고 이런 파형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실로스코프로 그 해당 파형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0을 넣으면 이제 이 하이로 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255를 넣으면은 이게 하이가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LED는 여기 하이로 된 구간만큼만 딱 켜지고 로우로 된 구간은 꺼지죠. 그래서 하이로 된 구간이 많으면은 LED가 점점점 밝아지는 거고요. 로우로 된 구간이 점점 많아지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의 대표적인 사용처는 LED 디밍, LED 밝기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LED가 서서히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니까 마치 아날로그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디지털 출력입니다. 그리고 5번 핀은 아까 4번 핀 같은 경우는 출력이 490Hz인데요. 5번 핀 같은 경우는 출력이 980Hz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핀은 980Hz고 나머지 핀들은 480Hz가 출력이 됩니다. 490Hz가 출력이 되고
여기는 980Hz 정도가 출력이 되죠. 그다음 이와 비슷한 게 그 아두이노에 톤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 함수는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 함수만 바뀌었습니다. 톤이라고. 톤은 이제 동작되는 걸 한번 먼저 보시죠.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주기는 똑같은데 여기 위에 하이로 되는 부분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됐는데 톤 같은 경우는 주기 자체가 변합니다. 이렇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톤 함수의 용도는 부저 같은 거를 연결한 후에 그 원하는 주파수를 딱 넣으면은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이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다면은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를 딱 넣으면은 그 부저로 그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모터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얘가 이제 어떤 파형을 넣으면은 제어 신호를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각도가.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PWM인데 이제 여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금 이런 형태의 서버 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mm면은 가장 이제 왼쪽으로 딱 돌아가고 이 펄스 폭이 1mm면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1.5mm면 가운데 2mm면은 반대편으로 또 90도가 딱 돌아가죠. 그래서 180도로 이렇게 각도가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근데 서버 모터에 따라서 요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요 주기가 이제 펄스의 주기는 20ms가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파형 보시면 이렇게 되죠. 서버를 이용해서 여기 서버를 이용할 때는 이제 헤더 파일 server.h를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그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하셔야 됩니다. 마이 서버, 저는 이름을 마이 서버라고 했는데요.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하시고 셋업에서 이제 몇 번째 핀에다가 서버를 사용할지 그래서 8번 핀 어태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8번 핀을 서버에다가 붙입니다. 8번 핀으로 이제 서버 데이터가 제어 신호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루프에서 이제 마이 서버의 라이트로 각도를 0도에서 180도를 넣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착착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셨듯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전체 주기는 50Hz고요. 20ms. 50Hz는 변함없고 여기에서 1mm에서 2m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서버 모터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아두이노 디지털 입출력과 시리얼 포트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